안녕하세요. 또 요즘에 뵙겠습니다. 이제 지금 방송 강의 내용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예전에는 현재 일어나는 사실들, 또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고, 이제 그 근무 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2, 30분 정도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는 누구나 봐도 이제 어디까지 가고 있구나. 그거 다 알고 있고, 백신을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백신도 이제 계속 자가 분열 해가지고, 지금 몸에 백신들이 쫙 퍼져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그걸 말할 필요도 없고, 왜 지금 제가 여기서 다시 저녁 강의 타임을 만들어가지고 하는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에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세상 끝나는 얘기예요. 세상 끝나는 얘기고, 세상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전에 광고 안내 보니까는 뭐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까? 오다가 죽어버려요. 큰일 나요. 아무나 들으면 안 돼, 이거. 그리고 자기가 살겠다는 아주 진실한, 그러니까 아주 지극한 마음, 난 꼭 살겠다. 꼭 새로운 세상에, 바뀌는 세상에 난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튕겨나가요. 올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구나 아무나 오는 자리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봐도 내보내요. 얘 죽을 사람 같으면 한 사람한테 길을 뚫어줄 때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 뺄 때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몸에 탁기를 다 뽑기 때문에 아무나 다 이렇게 오면 안 돼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점이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지금 그런 기운, 그러니까 제가 때에 맞게 말을 하고 그때에 맞게 또 기운이 들어와요. 제가 이렇게 말을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이렇게 하는 정도면 사람들은 지금 어느 때구나, 그것을 알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 일주일 동안 성공사범이 좋은 점을 굉장히 많이 발췌를 하고, 그 자체가 이야기해도 몇 시간을 이야기해요. 제가 이제 우리 강의하면서도 그런 거 많이 느꼈지만은,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사람들이 계속 고개가 숙여져요. 머리가 아프대요. 그게 뭐냐, 그런 것이 현재 돌아가는 머리 아파요. 그래서 다시 근무 신고를 들어가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사는 방법에 얘기하면 얼굴 다시 살아나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들으면서 내 자신 죽을 이유는 없잖아요. 기운을 살려야지. 기운을 살리는 공부가 바로 이 근무신고 공부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그 자체를 알아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자, 지금 제가 어떤 한 자료를 봤는데, 어저께 우연히 보다가 이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증상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연의 집으로 만든 계룡을 하나니 세상에 막 일러줄 것을 모르느니라. 자, 이것은 제가 굉장히 많이 말을 했어요. 계룡이 뭡니까? 개가 닭이에요. 닭. 용은 누에죠. 여기 사무실이 용산인데 왜 용산의 사무실에서 이런 강의를 하는가. 우리가 여러 곳에서 있다가 여기서 옮겼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옮기게 됐는데, 용산에 있으면서 벌써 이제 2년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아홉 가지가 맞아가는 것 같아요. 자, 누에산이죠. 용산이 누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알고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부터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혁명까지 걸린 시간은 63년으로, 63번째 개는 수와 기재 교에 맞추어 천지 어머니를 상징하는 한덕수 총리가 29라는 숫자에 맞춰 26번째로 탄핵된 것이다. 이것을 우연히 보면서 숫자가 우리가 이제 1년 360을 돌아갈 때 그 날 그 시간에 그 날씨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일어날 일들 전부 다 숫자에 맞게 딱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런 것이 진짜 이게 맞구나. 내가 갔더니 그냥 어제 이어서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참 깨어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됐죠. 63번째 수화 기제에 맞춰 진사성이 출하하신다는 을사년 6월 3일에 맞춰. 자, 63번째가 수화 기제죠. 이제 모든 것이 수화 기운이 더 올바르게 되도록 맞춰졌다는 얘기죠. 수 기운은 어떻게 하죠? 밑으로 내려가고 화 기운은 위로 올라가죠. 수화가 맞춰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항상 그렇게 수화 기제 교에 맞춰서 그대로 있는 것이 64번째는 뭡니까? 화수 미제. 다시 갈라져가지고 화가 위로 올라오고 수는 밑으로 내려가고,
다시 갈라지는 거죠. 완성의 수와 기재, 미완성의 화수미재. 수의 괴상을 감이라고 하며 괴상은 의 모습이다. 물을 의미하며 중남을 의미한다. 오행으로 보면 수에 해당하고 음양으로 보면 양이다. 화의 괴상을 이라고 하며 괴상은 이고 불을 의미하며 중렬을 의미한다. 오행으로 보면 화에 해당하고 음양으로 보면 음에 해당한다. 수와 기재, 양이 있어야 할 곳에는 양이 있고 음이 있어야 할 곳에는 음이 있는 상태이다. 즉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상태에 있다. 모든 것이 완성된 상태, 완전한 상태, 완결된 상태, 최상의 상태이다. 결혼하여 지금까지 바람 한번 피우지 않고 오직 부인만 사랑하면서 살아온 50대 초반의 남자 수를 하늘처럼 떠받치고 살아가고 있는 조강지처 화의 일편단심 사랑의 마음이다. 아래에 있는 불화이 타오르면서 위에 있는 물수을 따뜻하게 덮여서 이제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하도록 따뜻한 물이 만들어져 있다. 완전히 준비된 상태이다. 화수미재, 양이 있어야 할 곳에는 음이 있고 음이 있어야 할 곳에는 양이 있는 상태이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거꾸로 되어 있는 상태이다. 뭐 하나 제자리에 있지 않고 뭐 하나 이룩한 것이 없으며 무엇을 하려고 해도 뭐부터 해야 할지를 모르는 완벽한 미완성의 상태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근심이 있으나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데 대한 작은 기쁨도 있다. 결혼하여 지금까지 이쁘지도 않는 부인 화을. 세상에서 제일 미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헌신적인 사랑을 하면서 하늘처럼 떠받치고 살아온 50대 초반의 남자 수의 마음인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갈지는 의문이다는 이야기이다. 위에 있는 불화이 타오르면서 위로 올라가고 아래에 있는 물수 올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둘이서 서로 만나지도 못하니까 무엇을 이룰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상태이다. 비교 설명. 숙제, 학교 공부. 그날의 숙제를 다한 상태가 수와 기재이고 아직 숙제를 다하지 못한 상태가 화수미재이다. 숙제를 다하였다고 공부를 잘한다고 완성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숙제를 다하지 못했다고 공부를 못한다고 미완성말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목적을 가진 시작. 수와 기재란 주어진 목표를 가지고 그 일을 완성하였으나 다음 단계의 일은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화수미재란 목표는 정해졌으나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미완성의 상태이다. 물과 불의 싸움. 물과 불이 싸워서 물이 이겨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수와 기재이고 불이 이겨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화수미재이다. 불이 물을 보호하면서 조정하고 있는 상태가 수와 기재이고 물이 불을 보호하면서 조정하고 있는 상태가 화수미재이다. 시작과 완성. 어떤 일을 완성했다는 것은 수와 기재. 다음 단계의 시각에서 보면 시작도 못한 미완성을 의미한다. 화수미재.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은 수와 기재. 아직 대학 생활을 아직 시작도 못했다는 뜻이다. 화수미재. 이제 막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은 수와 기재. 아직 대학 생활을 어떻게 끝마쳤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화수미재. 괴의 형상. 어린 아이 수를 어른 화이 안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수와 기재라고 하고 어른 화을 어린 아이 수가 안고 보호하고 있는 형상으로 어른도 보호할 수 없고 자신도 보호할 수 없는 상태를 화수미재라고 한다. 인간 수과 기계화. 인간이 조정 컨트롤하여 기계 머신을 움직여 힘 파워를 얻어 생활에 이용하는 것은 완성된 수와 기재를 의미하고 기계 또는 컴퓨터가 조정하여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미완성의 화수미재이다. 즉 인간 수이 기계화를 조작하고 움직이는 것은 수와 기재인데 기계화가 인간 수를 조작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화수미재이다. 결혼하여 지금까지 바람 한번 피우지 않고 오직 부인만 사랑하면서 살아온 50대 초반의 남자 수를 하늘처럼 떠받치고 살아가고 있는 조강지처 화의 일편단심 사랑의 마음이다. 결혼하여 지금까지 이쁘지도 않는 부인 화을. 세상에서 제일 미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헌신적인 사랑을 하면서 하늘처럼 떠받치고 살아온 50대 초반의 남자 수의 마음인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갈지는 의문이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다시 뺑뺑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하는 것 자체도 참 묘하기도 하고 이거 짜맞추기 건가? 이걸 알고 이게 숫자를 맞췄나? 묘하게 들어맞아 가는 거예요. 대통령 조기 대선이 열리는데 이런 것이 바로 집으로 만든 계류입니다. 집을 만든 계류는 뭡니까? 나중에 뭐하고 불태워버려요. 없애버려요. 이건 그냥 시간을 알려주는 것 뿐이지 이것을 구태여 말해주고 있지 않죠. 지금은 어느 때인가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제 강의는 근문신고 위주로 강의를 할 거예요. 자, 제가 맨 처음에 선생님한테 한국학 기본학습책을 받고 근문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기본학습책은 봐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한마디로 봐도 가독성이 없어요. 아니, 지금은 선생님은 책이 똑같아요. 문자로 나온 하느님이라든지 뭐 그 여타 책들 이것도 다 똑같아요. 가독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무인식을 보면서 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걸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무인식을 위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근무인식으로 해서 강의를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디스켓에다가 다 저장해 놨던 것을 상사범에 USB로 다 옮겨줬어요. 그러니까 진작을 해야 되는데 진작하자고 왜 이때 생각이 났을까? 왜 그걸 지워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겠다는 그 다시 옛날 했던 것을 보니까 그게 벌써 한 2, 3년 전이었죠. 그러니까 보면서 야, 자, 이거 해석 참 잘했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제가 이제 다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근무신고에 대해서는 강의를 조금 더 쉽게 하려고 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수업이라는 거, 수업이는 어린애들 가르치는 거고 강의는 뭐 대학생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아니에요. 수업은 말 그래도 업을 닦는 거예요. 기본을 딱 가르쳐가지고 사람 되게끔 만드는 거죠. 수업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자체가 수업인데 왜 제가 좀 강의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건 제 의견. 일반 사람들이 모두 다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견지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부정하는 그런 사실들이 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제가 공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해. 반만년의 문제가 있다고 반만년 역사가 이게 체계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적어도 80년, 90년 전까지 중국에서도 주나라만 세우고 은나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하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중국이 개발되면서 주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주가 뭐 청도 명물이라든지 금물이라든지 이것이 많이 발견돼요. 근데 은나라 계보가 딱 나왔는데 왕가의 계보를 썼는데 또 다른 왕들이 계보가 나오는데 이것을 전부 다 은나라 쪽에 규정시켜버려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고일강인, 고지혜강, 그러니까 고일강이라는 사람은 역사학자인데 근본학자죠. 자, 중국의 역사는 첩첩이 쌓인 역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풀고 보니까 하나라까지 나왔는데 하나라에 나왔던 그 하나라 역사에도 오제봉기에 나왔던 그런 인물들이 안 나와요. 근데 그 시대가 바로 반만년 문자 속에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 반만년 전에 문자에서 나타난 그 나라가 뭐냐? 그 나라가 바로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죠. 그러니까 그 이성계가 명나라에 가가지고 나라 이름을 받아올 때 조선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런 생각에 조선에 대한 중국 화족들은 굉장히 거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너희는 나 때문에 속박을 만들었으니까 조선 나라가 아니지 속박이죠. 속박. 중국의 속박이에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속박이 돼가지고 내려 눌리고 싶었죠. 조선이라는 깐 뭉개고 싶었습니다. 조선에서 한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복표조선이 나왔어요. 역시 이런 사실들 똑같이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죠. 조선 다음에 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국이 나오는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상에 알려져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떤 사실들이 나옵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또 굉장히 좋은 인식을 갖고 우리들한테 다가왔죠. 손님 때문에 나라를 바꿔버린 순간 바로 88 올림픽. 당시 한국은 넓은 도로에서 무단횡단은 당연하고 표 없이 지하철 타려고 담을 넘고 길거리 위생은 별로 좋지 않은 시대였음. 그런데 외국에서 16일 동안 손님이 오신다는데? 이렇게 있을 순 없지. 한국은 손님 맞을 준비를 시작했음. 무단횡단은 사라지고 거리는 깨끗해지는 등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소매치기 조직들도 나라 망신시키지 말자고 단합해서 올림픽 기간에는 활동 안 하기로 약속했었다고 함. 도로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대중교통이 변변찮은 것 같다. 건설 초기 단계였던 지하철 2호선, 3호선, 4호선이 개통되기 시작했고 외국인들 덩치 크지 않아? 기존 택시보다 훨씬 큰 중형 택시를 늘렸고 택시 기사들 영어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택시 기사들은 영어 회화 공부를 시작했음. 그렇게 7년 동안 재개발, 지하철 개통, 대중교통 확장, 한강 정비, 하수처리 구축, 도로 개통, 경기시설 건설, 공항 확장, 시민의식 개선 등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었고 외국인들도 한국인들도 놀라는 올림픽을 개최하게 된 개최식은 아름다웠고 굴렁쇠 소녀는 감동적이었으며 손기정 선수는 자랑스러웠음. 당시 한국은 분단 국가여서 위험하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올림픽 하나로 전부 부셔졌고 아름답고 흥이 있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생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내비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마음을 그 나라에다 이식시키면 그 나라도 아주 편하게 우리와 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걔네들도 역시 우리 고조선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네들 마음속에 다 있는 겁니다. 언제 다시 한번
아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제국 제지 때부터 정신투쟁인데 그때부터 근무신고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보면서 저번에 했던 자료가 다 마무리 안 돼가지고 그걸 이어서 하다 보니까 웬걸 근무신고 맨 마지막에 하계에 대해서 나오고 하우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계가 죄를 쟁탈하기 위해 벌였던 1차 대학살의 불증. 쟁탈이 뭡니까? 서로 다투고 뺏습니다. 요새 하계가 왜 그래? 자기 목숨을 위태롭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쟁탈을 했죠. 하계가 뭐죠? 순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순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대학살의 불증. 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유심론으로 얘기하면 그럴 거야.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면은 역사가 완전 저기 멀리 가버리죠.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예전에 저희 안사람이 제가 이거 공부하니까 방송대 중국에 다시 편입을 해가지고 사방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졸업할 때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의 역사를 기술한 방법에 대한 그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가지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유물론 쪽으로 정확하게 해요. 유물론이 굉장히 이 역사를 볼 때는 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분명히 반만 년이 됐던 몇천 년이 됐던 몇만 년이 됐던 그 전에 있는 어떤 유족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얘기하기 전에 우선 이거 좀 잠깐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피라미드가 잘 알려지지 않은 데에는 많은 이유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잘 알려진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면적으로는 더 넓고 피라미드의 숫자 또한 상당하다고 하죠. 1945년 미국 비행조종사에 의해 발견된 이 지역에는 수많은 피라미드가 있었고 그중 가장 높은 백색 피라미드는 약 300m라고 주장했죠. 약 100여 개 이상의 피라미드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곳에 대한 공동연구를 중국이 거부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안에서는 청동검 등 동이족과 관련된 유물이 발견되었고 연구를 멈췄다고. 피라미드에 올라가서 주위를 둘러보면 처음 시작한 곳에서 한 바퀴를 360도를 돌아봐도 너무 많은 피라미드가 보이는 이곳의 위치는 중국의 섬서성이고. 자, 보십시오. 중국 섬서성은 어디죠? 저 호남산 쪽입니다. 서북 쪽으로 쭉 올라가는 데가 이제 섬서성이죠. 섬서성 보계현에 태어나셨습니다. 신농시. 그러니까 신농시 이전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때 어떤 세상이 있었느냐, 어떤 나라가 있었느냐, 어떤 문명이 있었느냐, 그건 모르죠. 아마 그 이전에 그런 어떤 문화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신농시가 어떤 질서 있는 사회로 이게 만드는 게 되지 않았는가.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골드사회도 있죠. 그렇게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 서치워드가 쓴 잊어버린 대륙을 찾아서라는 책을 봤습니다. 이 지구 자체가 항상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평양 쪽에는 뮤 대륙이 있었고 저쪽에 레무리아 대륙이 있었고 대서양 쪽에 아틀란티스 대륙이 있었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우주의 한 달이죠. 한 달 어떤 간격으로 어떤 소개벽이 일어나는데 소개벽이 일어나가지고 물속에 다 잠겼다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민들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섬선 쪽 와가지고 다시 문명을 세운 게 아닌가 몰라요. 그것은 제 추측이지 어떤 이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거로 안 나오니까 아마 다시 뮤 대륙이 이제 다시 이번에 지축이 쓸 때 올라온다고 하니까 올라올 차로 올라와야죠. 그쪽에 이제 또 이제 피라미드가 많이 발견되게 되면 거기에 또 기록이 있을지도 모르죠. 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직선사관으로 보면 안 되고 곡선사관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메비우스예요. 처음과 끝이 없어요. 계속 뺑뺑 도는 거죠. 뺑뺑 돌면서 그 안에서 그 시간에 이제 제대로 살고 그리고 또 이제 완성돼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다시 본체 자리로 가고 봄이 되면 다시 뿌려지고 그것이 하나의 순환 사이클인 거죠. 그 사이클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염재 신노시 그분이 그런 생각이 진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역사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 토대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농시 이전에 그런 역사 나중에 소호도 있었고 태호가 있었고 뭐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제가 세계로는 염재 신농시 이전에 태호가 있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상은 또 어떻게 전개가 되어지고 있지 않죠. 자, 계속 들어보십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많은 피라미드가 분포되어 있고 진시황릉의 위치와도 가깝다고 합니다. 과연 이 피라미드를 공개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시황이 능가도 가깝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시황이 왜 거기에다 무덤을 만들었겠어? 자기 조상이 뿌리가 있는 곳에서 묻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제가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그런 걸 얘기하면서 나 모른다. 일단 있는 자료부터 정확히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학문하는 사람이 자세가 아니겠는가. 자, 우선 이제 지금 있는 자료부터 정확하게 있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이게 이제 노예제 사계 거기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나중에 이것은 제가 근문신고에 그것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문도 같이 찍어놔가지고 편집할 때 원문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자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의심이 나면 자료를 보고 자료에 대해서 물으면 돼요. 근데 그거 볼 사람이 있습니까? 책이 있습니까? 책이 있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공부한 사람들이 난 이걸 공부했다 이러면서 하나의 증표를 남기기 위해서 근문신고를 구입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며칠 수업을 할 때 두 분이 근문신고를 꼭 갖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근문신고를 갖고 있으면 집안의 기운이 굉장히 좋아져요. 이런 사실입니다. 자, 이건 저번 주 강의했던 그 다음부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사천 문문에 실렸던 동기를 보고 썼던 용어, 주, 족, 표, 고. 주가 누굽니까? 태화 주씨를 이야기도 하겠죠. 문 중에서 하오씨가 자의 누이 혼인 관계의 장인인 유씨 제순이 유신 체제를 어머니 종규씨 명령이라 위탁이 뭡니까? 남이 이름 불러가지고 자기가 했으면서 종규씨 이름 불러가지고 제가 했어. 자기 혼날 줄 알고 그래서 제가 했어. 역사에 어떤 떳떳하지 않은 거니까 남한테 이름을 위탁을 해버린 거죠. 이름을 빌려가지고 위탁하고 BC 2311년에 1차 유혈투쟁을 벌였다고 쓰고 그 결과 유씨 제순이 12주에서 우임금이 굿했다. 우리가 12주, 딱 12주 생각나는 게 뭡니까? 12황국이 이야기 나오죠. 또 성경에 보면은 뭐 12주인가요? 뭐 이렇게 또 나오죠. 우임금이 굿했다, 종교타 귀에 도기하지 않은 동부 3주, 곧 고병주, 옛날에 병주, 산서지방, 그다음 유주, 북경 중심이 지구, 하북 북부, 윤영 서부 지구 및 윤영성 지구의 영주를 제외한 것이 이른바 구주천하설이 실제라고 4천년이 지난 오늘에서 가파였다. 자, 그러니까 북쪽 위쪽이 다 사반이에요. 근데 갑자기 사반이 밑으로 내려왔죠. 거기에 사면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기 서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세계 문명을 일으키는 큰 역할을 했죠. 그런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사만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요거에 대해서 강의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걸 다시 갖고 와가지고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중희 신동씨가 역사를 창도한 이래. 그러니까 창도라는 말은 뭡니까? 자기 사람의 삶을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역사를 창도한 이래 여와 하우를 비롯한 다시 모계제로 돌아가려는 세력이 한이 사회 개혁을 숲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삼오신 삼오무 삼오무는 순의 딸이죠. 순의 딸인데 그러니까 자기 파촌의 딸이니까 그래, 육촌의 딸이니까 그래요. 나 맨 처음에 아버지를 죽여 이거에 굉장히 의심이 생겼죠. 순표 다시 한번 보니까 육촌의 딸인가 예 그렇습니다. 중국 학에서는 오제 시대라고 하며 이 고조선과 하의 중간에 한이란 어민의 유신 왕조가 존재했다는 것을 그 당시 문체인 고금을 통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사만이 생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하의 구주 천하제에서 알 수 있듯이 동북 3주의 영주, 유주, 병주의 우위, 북벽 원래 상태 즉 모계제로 돌아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반대 세력이 남아있게 되는데 이가 바로 사만이다. 사만이 나중에 훈족, 그러니까 흉노가 되고 또 돌골족이 되고 돌고 투르크족이죠. 그죠? 물론 사만은 유씨 제순의 고환이 하오씨에게 교체되는 과정에서 12주에서 하오의 구주밖에 복수되지 않고 영주, 유주, 병주로 한덩어리나 되지 않은 채 하초기에는 부단히 요동과 반도 북에 걸쳐 있었으나 통일된 국가로는 발전하지 못했다. 진나라 흉노들한테 동부 3주에 삼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국을 바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계속 괴롭히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만리장성 쌓았다고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돌골족이나 흉노로 말해지고 있는 족속으로 불려지면서 세계에서 보이는 투르크족이나 훈족이 바로 돌골족과 훈족을 말하고 있으며 유럽의 문명을 일으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아직 뚜렷하게 말하고 있는 역사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지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기록은 충분히 근거가 될 수 있는 역사적 사료가 될 것이며 이제 하나씩 그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도 근본을 연구하다 보면 특히 요새 다시 사업편을 보게 되니까 이게 정리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할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은 강의하고 싶은 말해주고 싶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배분하지 못하게 되고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거 자체는 여기 와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계속 근문시고 위주로 이제 사후편을 어느 정도 해놓고 다시 이제 제 지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모르겠어요. 그때그때 보다가 또 궁금한 거는 근본식으로 있는 또 끄집어가지고 보게 되니까 어디를 먼저 한다, 어디를 늦게 한다. 그것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그러니까 일목적으로 처음부터 쭉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맞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딱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 지난 교칙에 본격적으로 삼국유사 기편의 지난 항을 말하고 있는 대륙을 경영했던 진지망인들이 국가 단계로 접어들게 하였다. 이는 마치 모세가 이집트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태인을 하나로 뭉쳐 엑스도스, 유태가 뭡니까? 유태가 곤이에요. 유태씨가 곤이에요. 뭉쳐 엑스도스, 즉 대탄층을 감행한 것처럼 진나라가 화신, 항우와 유방의 대륙에서 처절하게 망한 후 그러니까 살육을 엄청나게 당했죠. 그렇죠? 진나라 유민들이 탈출을 감행했던 것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으며 문무왕 비문에 나온 경진씨가 그 우두머리임을 알 수가 있다. 자, 경진씨는 박씨의 시조가 되죠. 그렇죠? 4500년 전 그 당시 고금을 통해서 나타난 고조선은 막연히 반도 북부나 만주 벌판에 있었다는 몽상이죠. 몽상. 망상은 지금 몽상이죠. 꼼꼼하죠. 그러니까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막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 역사는 전혀 다른 소설 같은 이야기일 뿐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전한이 끝나갈 무렵 초기에서 일어난 양웅이 모은 방언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BC 말기 신제후 초기에도 한나라의 영역인 연나라와 조선 여수사의 방언을 채집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 붙어 있었으며 망진 세력이 한나라 판도 밖에서 국가를 새로이 만들어 과정도 이 무렵이었으며 요동과 반도 12회까지 왕군 시대의 화폐들이 출토되고 있어 이 당시 대륙사와 반도 사이의 교섭을 엿볼 수가 있다. 그 자료가 나와요. 억지로 꿰어 맞춰가서 맞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일본의 열도 쪽으로 왜 갔죠? 이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구의 중심이 우주 중심인 이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반도 중에서 이 남조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이 그렇게 역할을 한 거죠. 전철을 타면은 앞에서 조금조금 이야기가 들리지 않게 서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 귀로 이래 들어봐요. 일본 말이에요. 일본 사람은 나중에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앞에서는 절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끔 조심조심. 그런데 중국은 옆에 누가 있건 말건 거기서 막 떠들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일본의 모습과 중국의 모습을 반반씩 갖고 있는 바로 우리예요. 우리인데 잘못 쪽으로 가면 중국 쪽으로 가고 잘 되면 이제 일본 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좋은 면을 계속 발굴 해가지고 더 발전시켜야죠. 그렇죠? 하우의 어머니 중여씨 하우씨 배우자인 여화씨가 유신을 받기 위해서 하우씨와 모의하여 남방 순술단은 재순을 공격하도록 명령하고자 하는 모의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른바 도산회의였다. 도산회의 하면은 물칠수, 그러니까 부루를 보내가지고 이따 우리 이야기하는데 웃긴 얘기예요. 단기고사에 쓰인 대로 갑술 67년 당국에서 태자 부루를 파견하여 도산에서 우사공과 만나게 하였다. 태자가 오행칠수법을 전하여 주기 위함이었다. 그 기묘하게 기술되고 있는 도산회의가 바로 스님을 주기 위해 모여 음모를 짰던 회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록을 모르면 이따오로 그냥 말을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죠. 곧 고고칠 고모와 여자 조카의 사회제도의 기층을 이루었던 모계제를 부자가 기층을 이루려고 하는 사회제도로 개혁하기 위해 일어난 갈등이었으며 한타 교체기로서 일반 학계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던 역사의 미궁이기도 하다. 자, 몰랐던 거예요. 아는 것만큼 열리는데 아는 게 거기에 딱 먹혔으면 이제 안 열려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사실 머리가 열리고 태울주 기운이 엄청나게 들어온 것을 느꼈죠. 왜? 홈치음씨는 신농신 찾는 도순이라 하는 것이 신농시에도 명확히 알고 하는 거가 모르고 하는 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당군을 빨면서 태울자면 태울주인 내쳐요. 그걸 알아셔야 돼요. 그런데 신농시를 알고 고조선 역사를 알게 되면 그 기운 자체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아는 것, 뭘 바로 합니까? 역사적 사실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란 처장 갈등이 엄청 파문을 일으켜 유신 세력이 사방으로 흩어져 멀리 유럽과 신대륙까지 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뒤에 은이 망한 후 신대륙과 진출해 인디언 역사까지 발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세 혁사 만화라는 들어보지도 않은 이야기가 청동기 명문에 등장할 만큼 양웅양족이 깊은 고를 만들게 했으며 끝내는 마니하라가 그 반대고로 등장하면서 소위 헌원항제족들을 한 분야의 기초가 되어 지금까지 계속 역사를 분탕질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놈들은 김치도 자기 거, 한복도 자기 거, 모든 게 자기 거야. 그게 뭐야? 내 거는 왜? 어린애기예요, 어린애기. 생각 자체가 어리기 때문에 내 손에 들어온 것은 내 거예요. 그러니까 꽉 차가지고 안 넣는 거죠. 안 넣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원숭이 못 잡아요, 원숭이. 그냥 뭐 바나 잡아라 딱 잡아가지고 안 넣으니까 잡혀서 죽는 거.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그 꼴이 탁 나야 돼요. 그래 열리죠. 열이에요. 열려야 됩니다. 이 개벽 시간에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그 자체에서 열려야 됩니다. 열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AI로 하려고 했는데 또 이제 제가 말할 게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쭉 사화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 까닭도 없이 너희들 참에 생겨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냥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마칠 종자 종교 역신 출사의 신 이렇게 말하는데 종교 타귀는 망치로 귀신을 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락 선생의 해석대로 이는 하오부시가 위탁 남의 일을 빌려가지고 엄마의 명령을 받아서 그 뭐냐고 죽이시죠. 종교에서 신족을 구타하는 것으로 제순이 유신제 사회개혁파를 떠받드는 세력을 사악한 귀신으로 몰아청벌한 것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한테 이롭지 않고 자기의 뜻에 어긋나면은 다 나쁜 놈들이에요. 중국 놈들 그래요. 자 이제 중국 본토를 안 가봤지만은 그 답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영화보다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을 부연하면 하오부르시가 이른바 도산회의를 열고 삼면남의 호남 순수길에 올라있는 제순이 들여쫓아 장강 어긴 회계산의 군사를 모으고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 동정원을 고쳐 이 동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초기에 이제 호남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남이란 말도 그 지명을 여기 갖고 와서 호남을 말하는 거죠. 호남성에 천당이 13군데가 있고 선생님이 내가 왜 영남에서 태어나서 고향이 산청이십니다. 경상남 산청인데 내가 왜 호남 땅에 와가지고 이 공부를 하게 되냐. 만약 호남 땅에 안 왔으면 공부를 안 했을 텐데 하나님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방으로 형산이죠. 진군했음을 남긴 기념이가 이른바 구루 봉상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은 딱딱하게 표시가 있는데 그것을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종교탈을 당하여 황급히 구이산중을 피신하여 그곳에서 한만한 유신운동이 끝나게 되었으면 지금 순임금이 산소가 평정된 채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날이 가열했던 시대상을 지금도 읽을 수가 있다. 평정에 가가지고 몇 군데를 맞아가지고 어디가 진짜 순임금의 묘인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큰 사이 아들에게 쫓겨나 9 부모니가 모두 비슷하게 생겨서
어느 봉우리 안에 묻혔는지 모르게 또한 평정했으므로 영능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결국 이 사건은 순임금이 작은 사이의 아들인 큰 사이의 아들, 큰 사이는 누굽니까? 이 하우죠. 그죠? 하계가 다시 북에로 환원시키면서 또 한 차례 역사에 유례없는 참혹한 복을 가져오겠다. 중국 사회과학원이 발굴팀이 명명한 노예제 사갱들이 그것이다. 은나라에서는 노예를 희생으로 하여 제사를 지냈다는 과학사학의 찬물을 끼얹은 것이 근문신고 인물편 무편에 실려있는 하계가 재위를 쟁취하기 위해서 1차적인 대학살이 물증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계 쟁재위 1차 대학살이 물증이 하는 것보다 우리말로 그냥 막 풀어내기 낫죠. 하계는 재를 창탈한 1차 대학살의 물증이 된다. 이란 제목 아래 실린 논중에 1978년 10월 11일 인민공화국 국경에 쓰여지고 있다. 노예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붙였다는 과학 아닌 과학적인 관념을 단 글자 내주로 비판할 수 있는 것이 이른바 문자학이다. 락선생이 책전부사라고 읽는 청동고가 그런 그릇고죠. 고의 명문이 그것이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책전부사가 뭐냐 이거 자료를 찾으면서 문자로 단의 하나님 거기는 찾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근문식을 딱 보니까 딱 거기에 있더라고요. 근문식고에 있는 그 내용 아까 그 맨 처음에 제목을 한 것이 바로 근문신고에 있는 제목입니다. 그 자체를 갖고 와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요 자신이 미리 이제 제가 원문을 보냈으니까 원문이 이제 같이 나올 거예요. 같이 나올 때 빈칸을 놓을 때 빈칸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가 그걸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학문의 길은 반드시 의심한 연후에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는 데 있으며 그러니까 증산 대선생 하시면 너희들은 의심이 많은 연구를 여기를 떠나지 못하느니라. 이 증산을 신학한 단체에서 항상 이 말을 쓰죠. 증산 사상을 공부하다 보면 계속 의문이 생겨요. 왜 그럴까? 왜 그런가? 그러니까 왜 그런가 생각하는데 그것을 답을 못 해줘. 왜? 그렇게 모르니까. 그렇게 수행한 사람이 없고 수행해서 어느 교훈까지 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의심이 많이 계속 있어봐라 계속 있게 되는 거죠. 어떤 계기가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집단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의심이 끊어진 자리에 바로 깨달음이 있습니다. 제가 근문식을 번역하고 계속 보면서 의심이 다 끊어져서 그때부터 어떤 기운 자체가 오는 게 확 틀려지더라고요.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 여기서 이런 거 공부시키면서 그렇게 깨닫게 사람은 다 어느 정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현생에 공부하죠. 전생에 많은 공부를 해서 사람만이 여기 와서 이렇게 들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공부를 많이 안 했다. 그건 별로 이제 생각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생에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느냐. 그 공부는 뭡니까? 영적인 공부예요. 이 자체는 여기 지구의 삶의 영적인 훈련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킨 연후에 새로운 발명이 있게 된다. 100가지 학문이 모두 그러다. 특히 역사를 연구하는 그 예다. 책전부사하고 이제 책전부사가 이거 나올 거니까 이제 보세요. 자, 사람이 있고 책 같은 게 있고 이렇게 되죠. 자, 하계가 재위를 쟁탈하기 위해 벌였던 1차 대학살의 물증. 은하의 왕릉 노예제 사갱에 대한 관한 문제. 자, 이것은 근문신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내가 책을 안 갖고 와가지고 빈칸 있는 것은 원문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보기 바랍니다. 은하가 옛날에는 고대에는 이렇게 썼는데 은나라하고는 한 500년 차이. 하나라 다음에 바로 은나라니까. 한나라에서 고대 은나라도 옛날이고 하나도 옛날이고 할 때 옛날에는 고대에는 야면 막연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말도 쓰기도 했습니다. 제가 원래 허였다는 것은 전에 두 번째 보고에서 이미 언급했으며 필자는 부자 이씨 하우가 혼인할 때 만들었던 연안 얘기상. 연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잔치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말하는 연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안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연안이라는 것은 이제 술잔 그릇상에서 나타난 어떤 표시겠죠. 도면과 그림에서 새겨진, 이게 새길명자예요. 새겨진 글이라든 그림이라는 얘기죠. 쌍구존 및 그의 비 중 하나인 사모신, 아까 사모신이 뭐라고 했죠? 순의 6촌이가 8촌의 딸이에요. 이 시기에 관해서 하나하나 전문적인 주제로 고증하였다. 여기에서는 이 부자 이 씨의 왕릉과 동시에 발굴되어 나온 소위 그러니까 우시하고 부시는 제주도에 많잖아요. 그렇죠? 아마 우시하고 부시가 우인과와 연결되지 않았는가 또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선생님을 뵙고 선생님이 어떤 이제 족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야기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지? 이러고 생각했는데, 근문신고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구나. 자, 왕릉 노예제 사객내에서 출토된 표시, 이게 표할표죠. 명시, 시를 명하는 근문에 새겨진 청동 얘기를 보도록 하겠다. 출토된 청동 속과 술잔이 두 자로 된 표시 근문은 뭐뭐 왕가로 쓰며, 이거 TM이 아니라 숫자를 영문으로 해가냐 쓰며, 청동 술잔이 네 자로 된 명문 근문은 책 천부사로 도명은 뭐뭐와 같다. 그리고 손잡이에 달린 항아리 한 자로 된 표시 근문은 근문으로 시를 표시한 뭐뭐이다. 또 청동 소시 한 자로 된 표시는 근문으로 뭐뭐이며 동정의 세 자로 된 명시 근문은 뭐뭐로 쓴다. 이상이 출토된 각종 청동기로부터 보게 되면 그것은 어떤 왕의 제사든 노예가 왕시 책명한 노예주 귀족을 주인으로 삼겨서 몸을 매장한 곳이다. 여기서 책시 부계는 제주롱이 넷째 아들인 일개의 칭자인데 사방 책봉시죠. 그렇죠? 일개도 또한 봉계계로 불렸다. 고금문에 이렇게 또 쓰였으며 이는 당우 상가 병명에서 상세히 논하였다. 나중에 당우 상가 병명에 대해서만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야기 시간이 또 다른 쪽으로 이제 또 설명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언제 한번 제 다음 시간에 한번 당우 상가 병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분이 누구 하게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걸 통해 가지고 염제 신농신 계가 이제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걸 공부하고 나서 재즈 쪽 공부하면서 나을 것 같아요. 천부사를 세대의 서열로 말하자면 당연히 제우며 이는 족칭으로 자서, 이게 자서가 사위죠. 신분인 점은 북으로 읽고 변음은 개로 읽는 옛날에 이기라고 하였다를 위해 지은 책명이다. 백이기겠죠. 그렇죠? 우와 이 백이기 관계는 요와 순, 장인과 사위죠. 그리고 순과 우초는 부자와 지간이다. 이 자는 그 당시에 뭘 얘기했죠? 자는 사위를 얘기한 거죠. 그런데 죽서 기년엔 하우가 이글 죽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그러니까 하우가 먼저 죽었습니까? 이기 먼저 죽었습니까? 하우가 먼저 죽었죠. 하우 제사 진행해서 여호와하고 그 백익이 가서 제사 모시는데 거기서 이제 매국했던 하계 군사들이 다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순서는 하우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이기 죽었대요. 이렇게 죽서 기년은, 그러니까 근문신고를 보게 되면 이때까지 역사서가 어디가 잘못되고, 자, 우리는 흔히 이런 것을 공부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그건 우리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열심히 공부 안 했죠. 보시다가 그런 게 있었어 이런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 공부하면서 중국사의 우리 역사에 때 우리가 학교 때 중국사도 같이 공부해야 된다. 또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어 일본사도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우리 때는 세계사를 공부했어요. 근데 요새 세계사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공부했기 때문에 세계의 어떤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포괄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참 축복을 받으면서 학창시절을 보낸 게 아닌가. 그러니까 70년대 중고등학교를 보내는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아닌가, 눈을 트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586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죠. 586이 뭐니까 50대고 80학번부터고 60년대 사람. 저도 62년생이니까 81학번이죠. 그렇게 이제 학번이 되는데, 근데 그 586들이 예전에 586들이 이제 686이겠지. 이제 586들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세상에 그렇게 혼돈속에 살지 않았는가 싶기도 합니다. 죽서기년에 하우가 이걸 죽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초사 천문 중에도 개대익 자쿠, 개가 이익을 대신해서 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아 상부 856호면은 아마도 백의 책시에 유골이 묻힌 곳인 것 같다. 죽을 때 몸과 함께 동고, 청동 숫잔이 매장된 것으로 보아 그의 하우의 기대 제사를 지내기 위해 묘인 자리에서 갑자기 나타난 하계가 매복시켜 두었던 무사히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다. 부울은 제요가 책명으로 사용한 자칭이고 무슨 화자이며 화중 화수군 요준에 실려있다. 역대 종정 관식에는 화백신이 있는데 전체 명문인 7글자는 다 안 같다. 이것은 근문신고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문신고에 원문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그 근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편집하는 성사원이 너무 중요해요. 성사원도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아주 편집을 기가 막히게 하죠. 이 말은 양인공이 이게 뭔가 양계초죠. 그렇죠? 역사의 개조, 사의 개조에서 강조한 말이다. 이 방면에 가장 두드러지게 성공한 학문이 바로 락학이다. 락빙의학이죠. 그렇죠? 우리는 락학이 세운 학문 성과를 비판 계승함으로써 우리가 찾아 헤맨 지 4,000년 전 숙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나와 같은 농부가 이건 선생님이죠. 그렇죠? 조선이나 한에 대한 토론을 중국학을 상대로 벌린 만큼 학문의 자유를 보장된 이 시대야말로 좋은 시대다. 과거 수천 년 동안 남성이 독점하다시피 한 학문이 남녀 공동 시대를 맞았다. 민주주의 남녀평등이 가져다 준 귀중한 선물이다. 과거 수천 년에 걸쳐 남존 여비 습관이 가져다 준 피해는 왜 그랬습니까? 삼양이음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어떤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힘센 자가 끌고 가야지 되기 때문에 남존 여비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되어 왔죠. 남존 여비가 가장 심할 때 언제였습니까? 이조 시대였죠. 뭣도 아닌 인간들이 뭐 한다고 진짜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한 거 보면 참 기가 차요. 자기 전주의 시들 자기 공부하기가 힘들 겁니다. 공부하고 싶어도 못해요. 전주의 시들은 때려칩니다. 참 불쌍한 인간들이죠. 그래서 전주의 시로 태어난 그 내가 됐던 친구가 됐던 전주의 시의 어떤 피를 이어받은 족속들은 다 굉장히 고달플 거예요. 여기는 전주의 시절이 몇 명 왔어요. 그 사람들 몇째 공부시키다 보면은 제가 반드시 어떤 큰 사고가 났어요. 이 전주의 시들은 이제 이런 공부를 시키지 말아야겠다. 오면 거부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방에 스며든 종교의 마약, 종교가 마약입니까? 깨추기 위해서 4분의 1이라도 정확하니까 그 자체를 정확하게 공부해야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마약이 아니죠. 마약은 뭡니까? 취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취합니까? 무식한 인간들이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빠져있는 자들은 그 마음이 너무 빈약한 자죠. 가난한 자하고 빈약한 자하고 틀려요. 고칠 수 없는 벽으로 우리들 섬겨할 선인들은 안방에 미느나 하늘에 떠도는 떠돌이 귀신이 되어버렸다. 왜 떠들었습니까? 잠시 떠나 있었던 거죠. 니들이 어느 정도 공부해가지고 나 자신을 찾을 때까지 종교라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이러이러하다 계속 나를 생겼는데 그것이 나인지를 모르게끔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이제 열릴 때가 됐으니까 가을이 뭡니까? 열리는 시간이에요. 열매를 맺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열매를 맺어야죠. 아는 것만큼 열리니까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예전에 이런 공부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냥 근무신고만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화수반하고 토요일반은 내가 근무신고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새로 만드는 오후반에는 근무신고 강의 안 할 겁니다. 이걸 아시고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는가? 진짜 살고 싶으면 살아고 와라. 네가 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지 마세요. 제가 뭐라고 그래? 거기에 뭐가 있지?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은 와도 돼요. 요즘에 와서 내 것이 우리 것을 찾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내 것, my, word, 이런 것은 우리 정세가 없죠. 우리 것. 항상 우리가 같이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잘 살 거죠. 그러니까 남한테 배려할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 자신보다 외국 사람이 더 먼저 하게 돼요. 우리 것이 없으면 주체도 보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있는데도 못 찾는 것은 학문한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왔고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죠. 제가 맨 처음에 근문식을 받을 때 그것을 보고 이해를 했느냐? 전혀 이해를 못했죠. 그러니까 선생님 책을 보면서 조금 근문식으로 보면 조금 좀 이해를 했지만 그러니까 근문식을 수차례 보다 보니까 이게 이 말이었구나. 그게 또 이 강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더 명확하게 근문신고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됐고, 선생님이 왜 맨 처음부터 저보고 순편부터 번역하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 뭐 때문인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그 마무리 결과를 알게 되면 그 과정이 맨 처음 일어나는 과정이 쉽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선생님도 순편자 해석을 못 봤기 때문에 해석을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 또 생각되지만 하여튼 제가 순편을 번역하면서 20년 동안 그냥 묻혀놨다고 다시 보니까 내가 이전에 이렇게 공부했구나.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시킨 것이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
참 제자 기르기 위한 하나의 큰 방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찾아야 한다. 남녀 가릴 것 없이 일을 해내야 한다. 자, 일을 해낼 때 많은 사람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못해요. 아마 영어, 중국을 저만치 많은 사람이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보다 많은 사람. 중국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영어, 중국을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내 일을 하는 사람만 있어도 되느냐? 이런 증산 대수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하는 사람이면 언제 열릴 때 다시 열려요. (1950년대) 일본의 미야자키현 고지마라는 무인도에 원숭이 20여 마리가 살고 있었다. 원숭이들은 고구마를 먹을 때마다 고구마에 묻은 흙을 손으로 털어내고 먹었는데 어느 날 한 어린 원숭이가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원숭이들이 나이 어린 원숭이의 고구마 씻는 행동을 하나둘씩 따라하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흙만 털어내고 먹던 행동이 물에 씻어 먹는 행동으로 바뀌어가고 그 숫자도 늘어났다. 그 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고지마 섬 이외에 다른 지역 원숭이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행위가 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서로 간에 접촉하거나 의사소통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호를 보내기라도 한 것처럼 공간을 넘어서 다른 원숭이들에게 전달된 것이다. 불가사의하게도 이 섬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서식하며 서로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던 먼 거리의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과학자 라이어라스는 이것을 100마리째 원숭이 현상이라고 명명했다. 즉, 이것은 어떤 행위를 하는 개체의 수가 일정량에 달하면 그 행동은 그 집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간을 넘어 확산되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다. 많은 동물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현상은 원숭이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 조류, 곤충류 등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학설은 1994년에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100마리째 원숭이 현상에서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며 생각과 의식은 전파된다는 것이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새로운 행동 양식은 깨달은 소수에 의해 바뀐다는 사실이다. 처음에 깨닫는 것은 어렵지만 한번 깨닫기 시작하고 10%가 깨달으면 사회와 세계를 바꿀 수가 있다.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시공을 초월한 공명현상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심해야 할 것은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심지어 부정적인 공명현상을 일으키려는 무리도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공명현상을 발산하기 위해 스스로 깨닫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세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옳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나 먼저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줄 10%의 사람들이 필요할 때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그래 확 열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할 바를 하는 것 뿐입니다. 또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짱깨 아웃 하면 공항에서 소리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야, 이 대단하다. 참 우리나라 사람이 열정적이다.
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외치는 거 보고 야 우리는 산다. 다시 일어난다. 하는 생각이 다 드시죠. 뭐 공항에 가가지고 짱게 아웃 뭐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도 또 나온 게 있고 또 자 이러면서 짱게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짱게를 혐오하는 말을 하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화장조 앞집에도 화장조 뒷집에도 화장조 동네방네 화장조 회사에도 화장조 학교에도 화장조 어딜 가든 화장조 clap your hands now this is the moment CCP 화장조 강남에도 화장조 강북에도 화장조 여기저기 화장조 화장조 위아래도 화장조 좌우로도 화장조 동서남북 화장조 Let's go 화장조 앞집에도 화장조 뒷집에도 화장조 동네방네 화장조 회사에도 화장조 학교에도 화장조 어딜 가든 화장조 Everybody say 화장조 CCP out 자, 이 공부하면서 짱게에 대한 그런 더러운 새끼들, 아유 잡스러운 놈들 이런 행정을 계속 참아왔던 거죠. 이제 중국 깨집니다. 중국에서 요새 이제 데모도 많이 일어나고 끝날 때가 됐으니까 타락을 하는 겁니다. 발권을 떠죠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니까 곧 10만 정도 다 죽어버려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곰이 여자가 되어 당군을 낳았다는 이야기보다도 이런 학습 과정을 통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야말로 학문한 보람일 것이다. 선생님도 누가 당신 여기 공부하니까 고맙다고 누구한테 박수를 받고 이렇게 하여튼 이제 자금적 지원을 해준 건 아니죠. 그런데도 선생님이 이런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학생을 가르칠 때였으니까 도교육하니까 갈 때마다 10만 원 내지 15만 원 드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오면 굉장히 깊어가지고 맨 처음 이제 내 마누라한테 먼저 가봐라 가가지고 이제 좀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밥을 먹고 나면 그나마 설거지 제가 했어요. 우리 밥 먹는 사람도 없어요. 밥 먹는 사람 중에 설거지하면 너밖에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자, 이 도표는 선생님 쓰신 내용을 도표적으로 해봤습니다. 요 도표는 뭐 제가 굳이 읽을 필요도 없고 요것을 한번 보시고 언제부터 어떻게 됐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알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재순 유씨 제4갑자 신사년 2320년 요때가 제우씨가 왕을 하고 2333년 그게 뭐니까 당군이 요와 더불어 건국을 하였다. 요때 좀 지나서 한이나 유씨는 했겠죠. 그렇죠? 요 시간을 잘 보면 됩니다.
자, 사갑자 갑진의 하계의 구타태에 의해서 망함. BC 2297년에 하조가 시작 10제 9대사 220년간이 명실 상부한 고조선 시대였음. 요거 강의하는 데만 1시간 걸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이제 근문신고 내용만 쭉 강의해요. 근문신고 강의하면 참 편해요. 이제 일일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 사실들은 여기 와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또 와서 열 수 있는 거, 여는 방법 내가 아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몸이 열리는가 보이니까 믿지 못하면 오지 말고 저도 안 오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나 이런 것을 열어놓고 이런 것을 하려고 했다. 것을 하늘에 표식을 내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이렇게 공부했고 사람한테 알려줬고 사람이 어느 정도 인식을 했으면 그 사람한테 알려주려고 했다. 나는 할 거 다 했다. 판단하는 것은 이것을 보는 시청자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죽든 살든 그것은 나의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때가 됐어. 판세가 결정될 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떳떳할 수가 있죠. 내 자신이 떳떳해지기 위해서 제가 피곤하지만 저녁 강의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3명 이상이 안 오면 강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 이상이 오면 강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안 오면 제가 더 편해요. 뭐 때가 다 됐는데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제가 강의하다 보면 오는 사람이 나 몸이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러다 보면 제가 또 기치료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내 몸이 지탱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있고 만약 그렇게 되면 또 제가 어떻게 기운을 또 다시 돋구면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나 내 몸이 편하고자 이렇게 하면 그것은 하늘의 뜻을 거슬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뭐 저녁 강의를 만든 거예요. 이것은 솔직히 한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더 후천 가갈 기운을 몸 안에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번에는 계속 근무시고 나갈 겁니다. 다음에 당후사가병명에 대해서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다 쭉 얘기하고 나중에 제가 또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당후사가병명에 대해서만 쭉 이야기해도 그 인물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니까 다음 시간에 그 칼 세조에 있는 분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고 그분은 어떤 분을 이야기하는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것을 아시고 고조선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왔구나. 이것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